자, 피그마의 상장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피그마에 이미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에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피그마의 상장 이후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접근 방식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절반 정도는 우리가 이제 피그마를 상장이 눈앞에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이 피그마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제공드릴 거고, 다른 절반은 제가 실제로 생각하는 피그마에 대한 매수 접근 방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그마가 현재 도전하고 있는 이 디자인 툴 시장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도비라는 절대 강자가 수십 년을 장악해온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시장이죠. 근데요, 최근에는 이런 오랜 기간 한 섹터를 장악해온 회사들이 새로운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그 1등 자리를 놓치거나 위협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시장을 장악해왔던 금융기업들이 현재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나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토큰 세계에서 위협을 받고 있고, 오랜 시간 시장을 장악해온 보험사들 또한 새로운 AI 기반의 레모네이드 같은 보험업계들의 위협을 받고 있죠. 기존의 1등 회사들이 이러한 위협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이미 1등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시장을 장악한 터라 새로운 기술 개발과 혁신보다는 유지 관리만 집중해서 힘을 쓰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혁신들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기업들을 사용해온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봐도 소비자들은 딱히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최근까지 살아온 이 세상에는 이미 대기업이 지배한 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다른 옵션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선 별로 없었죠. 예를 들면 당연히 달러가 세계의 기축동화로서 세계에서 1등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 말고 다른 자산을 모을 다른 옵션이나 선택지가 별로 없었고요. 또 우리 보험업계 같은 경우 우리 한국을 예로 들어보면 당연히 대기업 삼성이나 한화 같은 이런 보험사 외에는 딱히 좋은 선택지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시장의 1등을 제칠 것 같은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주는 점에서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변곡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과 이 창의적인 회사들이 새로운 시장의 가치를 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와 줄 거라는 기대를 해보게 된다는 거죠. 어도비 말고 딱히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우리에게 피그마는 2016년 출시할 당시만 해도 단순한 웹 기반의 디자인 툴로 시장에 등장했지만요, 회사는 금방 실시간 협업이나 간단한 디자인 솔루션, 플러그인 생태계 등으로 기존의 무거운 디자인 업계의 진입 장벽, 데스크탑으로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을 빠르게 공략해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는 AI 기반의 디자인 자동화나 코딩이 없는 웹사이트 생성이나 그것들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통합시키는 엔드-투-엔드 플랫폼으로 진화를 시키면서 이 기존 어도비가 정의한 디자인 툴의 표준을 재정의 시켜나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피그마를 직접 제 사업에 적용시켜본 당사자로서 피그마를 써보면 무슨 기분이 드냐면요, 여러분. 이 피그마는 어도비가 긁어주지 못한 사람의 등으로 치면은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그 등 한가운데 있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주는 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그마는 과거 어도비의 200억 달러, 현재 하나 가치로 하면 약 26조에 달하는 금액에 측정받은 기업이었죠. 인수가 무산이 됨으로써 피그마는 현재 어도비를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한 상태입니다. 피그마는 현재 미국의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최대의 IPO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만큼 핫한 기업이죠. 피그마는 지난 7월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공식 상장 절차를 준비 중이고, 동시에 막강한 이사회를 전략적으로 강화했어요. 인스타그램의 공동 창업자이자 AI 회사 엔트로픽의 최고 제품 책임자인 마이크 크리거와 언어 학습 플랫폼 듀오링고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루이스 폰 안을 임명했고요. 또한 서비스나우의 CEO인 빌 맥더머스를 영입하면서 더욱 탄탄한 회사 내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들의 합류로서 피그마 이사회의 귀중한 경험을 더할 거라는 점이죠. 크리거와 폰 안은 모두 제품 중심 회사를 성공적으로 거대한 상장 기업으로 확장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빌 맥더머 또한 서비스나우의 CEO로서 독일의 1위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를 9년간 시가총액 4배로 불린 IT 업계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이로써 제품 전략, 커뮤니티 구축, 인공지능, 그리고 공개 시장을 헤쳐나가는 것에 대한 그들의 전문 지식은 피그마의 리더십 팀에게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그마는 이미 2024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한 회사고요. 보통의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고 초기에 꽤 긴 시간을 투자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회사는 적자폭이 더 커지고 그에 따른 주가 변동성은 더 커지게 마련인데요. 피그마는 그와 달리 2024년 1분기 약 2억 2,8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천억 원 정도로요. 전년 비교해서 무려 46%나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 순이익도 4,490불, 하나로 약 600억 원을 기록했죠. 그리고 제 지난 영상에 피그마에 대한 내부 상황을 전달드렸었는데요. 피그마는 연간 구독 서비스가 주된 수입원 중에 하나인데 연간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만 원 이상을 내는 유료 고객 수는 2023년 3월까지만 해도 약 5,945곳 정도였지만 2025년 3월에는 11,107곳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2년 만에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금액을 좀 더 많이 쓰는 고급 고객이죠. 즉 연간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 이상을 내는 대형 고객 같은 경우에 2023년 3월에는 고작 456곳이었지만 2025년 3월에는 1,031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무려 126%를 성장을 한 겁니다. 즉 피그마는 단순히 사용자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을 쓰는 기업 고객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시장이 피그마의 IPO에 주목하는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제가 업계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회사 전체가 피그마를 사용하는 피그마 중심적 회사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느낄 때 실제로 이렇게 기사로 보여지는 숫자적인 성장, 그리고 실제 업계 내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합쳐 봤을 때 이 회사가 보통 회사는 아니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현재 피그마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1,300만 명인데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무려 95%가 피그마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포춘 500대 기업이란 대표적인 미국의 경제 매거진이죠. 이 매거진은 매년 미국 상위 500대 기업을 발표하는데요. 이 순위가 전년도의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초거대 회사들의 무려 95%가 피그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 피그마가 앞으로 정말 대표적인 디자인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거라는 확신을 더 들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피그마의 놀라운 점은 실제 사용자의 3분의 2가 디자이너가 아니래요. 즉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쉽고 간결해서 접근성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직 연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순손실 구간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아직 회사가 초기에 투자한 비용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분기별로 보았을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으니까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완전한 흑자 전환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증시에 상장한 코어웨이브나 서클들을 지난 사례로 들여보자면요. 이런 주목받는 핫한 기업들의 상장 이후 발자취는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피그마의 상장 이후의 발자취 또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점이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검색해서 찾아볼 때의 티커명은 피그죠. 제가 좋아하는 피그. 이게 영어 단어 피그가 한국말로 무화과인데요.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현재 피그마의 CEO인 딜런 필드는 클래스 B 주식 5,66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상장하기 전 기준으로 의결권이 51.1%를 보유한 회사의 최대 주주죠. 여기서 이 클래스 B 주식이 뭐냐면 보통 기업이 여러 종류의 주식을 만들어서 경영권과 의결권을 창업자 또는 핵심 경영진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자주 도입하는 구조인데요. 피그마의 딜런 필드 CEO가 클래스 B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도 비슷해요. 일단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클래스 B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상장 이후에도 회사의 정책, 전략, 방향성 등에 대한 높은 의결권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 클래스 B 주식은 주식 한 주당 15표의 의결권을 갖거든요. 상장 이후 우리에게 공개될 일반 클래스 A 주식은 한 주당 한 표의 권리만 있고요.
이 딜런 필드는 다수의 클래스 B 주식을 통해서 소수의 주식만으로도 전체의 51% 이상의 표 결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춘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리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클래스 A 주식을 사서 회사의 지분을 늘려나가도요, 회사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경영 전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바꾼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창업자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B 주식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의결권이 많은 주식의 종류로 클래스 B 주식 한 주당 15표의 의결권이 있다. 반대로 클래스 A는 한 주당 한 표의 의결권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창업자 딜런 필드는 클래스 B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피그마가 상장한 이후에 살 주식은 클래스 A 주식으로 우리는 이 클래스 B 주식을 가질 수는 없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딜런 필드의 X 계정인데요. 프로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엿볼 수가 있어요. 프로필 상단에 보면 이렇게 피그마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옛날에 우리 왜 메타버스처럼 피그마는 파일과 팀 공간을 메타 공간처럼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 피그마를 통해서 어떤 세계관을 설립하고자 하는지 그 꿈의 크기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또 그 밑에 보면 Eliminate the gap between imagination and reality, 즉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문다라는 목표 의식 또한 엿볼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은요, 이 피그마가 점차적으로 사용자 중심의 협업 도구로서 시장을 흔들고 있으며, 이 피그마2를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단순해 보이는 제품도 시장에 충분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무엇보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도구를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피그마의 진정한 차별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피그마는 이제 디자인 툴 그 이상을 지향하는 AI 협업 기반의 제품 제작 플랫폼으로 도약을 하고 있고, IPO를 통해서 본격적인 글로벌 확장과 기술 투자를 강화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제 지난 피그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피그마는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91%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수치가 너무 놀라워서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물장사가 좋다고들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면 판매되는 금액 대비 원가율이 높은 게 최고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장사를 하는 카페의 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내가 만원짜리 커피 한 잔을 팔았을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나한테 얼마가 남는가, 이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피그마는 그 이익률이 무려 91%라는 거죠. 만원짜리 커피 한 잔을 팔았을 때 9,100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회사죠.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의 피그마 상장 이후에 투자 접근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제가 어떻게 사셔라, 이만큼 사셔라, 난 이만큼 사겠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다들 분할 매수를 하시니까 그 분할 매수 방법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나눠보자면요. 저는 일단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피그마 같은 경우도 약 3년에서 5년 정도의 주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3년 정도의 주기로 보고 한 4번 정도의 큰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상장 직후인데요. 여러분, 제 지난 영상들도 그렇고 요즘 많이 핫한 이 스테이블 코인 서클이란 주식 많이 접해 보셨죠? 이 상장 직후의 서클을 보면 그냥 몇 배가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상장 직후에는 단기 과열, 즉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첫 진입은 전체 내가 피그마에 들어가고 싶은 투자금의 한 20% 정도만 소진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상장 이후에 약 2주에서 4주 내에 2차 매수를 고려할 텐데요. 상장 버블이 꺼진 뒤에 조정 또는 횡보장이 분명히 올 겁니다.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안정화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추가로 30% 정도의 비중을 실어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상장 이후에 피그마가 첫 실적을 발표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의 분기 실적을 확인한 뒤에 주가가 급변할 시 나머지 30에서 40% 정도를 물량을 맞춰서 분할 진입을 하는 거죠. 이때 만약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주가가 급락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시장의 전반적인 변동성 확대 구간인데요. 기술주 전반이나 상장 주식 전체가 조정장에 들어설 때
남은 투자금을 일부 보탬으로써 전체적인 투자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4단계로 나눠본 건 피그마 같은 혁신성이 강하고 성장성 폭이 큰 기업을 투자하려고 고려할 때 최소 중장기 보유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3년에서 5년 정도는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한 과거에 이 비슷한 테크 IPO 사례들을 봤을 때도 장기적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딧이나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 상장 후 초반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피어 크로스라는 방식들을 많이들 하시던데요. 이게 뭐냐면 경쟁사의 시가총액과 비교를 하면서 단계적인 매수와 익절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굉장히 트렌디한 전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고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고평가에 대한 부담인데요, 여러분. 상장 초기 이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한 번에 몰빵 매수하는 건 제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피그마의 리스크로는요, 이 경영권에 대한 집중도예요. 제가 앞서서 이 경영권에 대한 집중도를 좋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와 동시에 이 창업자인 딜런 필드에게 의결권이 쏠려 있는 상황이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리스크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영진을 막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피그마가 현재 받는 높은 밸류에이션과 또 어도비 같은 경쟁사들과의 동향들, 또 디자인이나 AI 시장의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피그마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릴 테지만요. 또한 이 피그마는 디지털 전환의 세계, 원격 업무와 협업, AI 시대 등 거시적인 세대의 변화와 맞물려 있죠. 또한 대기업 IT 정책이나 데이터 보안, 기존 툴들과의 현실적인 호환성 등의 장벽도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제 생각에는 이 피그마는 플랫폼에 대한 혁신과 민첩한 개발 등으로 전통적인 프라임의 벽을 깨부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랜 기간 대기업이 이끌어온 전통 보수적인 지루한 장벽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이 피그마라는 회사가 상장 이후 어떤 발자취를 걷게 될지 투자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피그마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가오는 앞으로의 소식들도 빠르게 전달을 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피그마에 대한 소식들을 나누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